자, 03단원 학교 시험 프리뷰 같이 가자. 못 푼 사람들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만점 도전은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러면은 빼고 수업할 때 같이 들어도 되지만 만점 도전을 제외한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물론 어려운 거는 패스해도 돼. 너무 어려워. 그럼 여기서 딱 멈춰갖고 나머지 못 푸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알지?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도형이 하나 있잖아. 모를 때 쓰는 거. 딱 쓰고 요거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내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요. 자, 좋은 시간은 40분 동안 25문제 정도 푸는 속도 요거 지키면서 풀려고 하면 되고 지금 요 정도면은 40분 그냥 시간 재고 풀면 아주 좋아. 풀 시간은 따로 안 줄게요. 다 풀고 나면 이제 수업 듣자. 어이구야, 잠깐만. 답부터 한번 매겨보는 걸로 합시다. 53쪽 채점용 사인펜, 색연필, 필이 준비해 주세요. 얇은 볼펜 같은 거보다 조금 두꺼워가지고 사진 찍어서 낼 때 잘 보이게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이게 빛 반사 때문에 어떤 친구들 채점을 다 했는데 너무 안 보여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좀 두꺼운 걸로 부탁할게. 자, 다 부른다. 다시 한번. 안 푼 사람들은 이거 보면 반칙이야. 다 풀고 나서 보는 거야. 다 부릅니다. 4, 2, 5, 2, 4, 4, 2, 4. 넘깁니다. 3분의 10. 넘깁니다 할 때 잠시만요 하면 안 넘길 거야. 4분의 13, 3, 4,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6, 그 다음에 5.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A는 2고 B는 3이어서 답이 5야. 만약에 A가 1이 나오고 B가 4가 나와서 5가 나오는 친구들은 틀린 거다. A는 2, B는 3. 이게 5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해. 자, 그 다음에 390번 갑니다. A는 마팔, B는 2, 그 다음에 4, 마3. 이거 다 왜 이렇게. 마이너스 7,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정수가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1, 0 이렇게 두 개가 가능. 자, 만점 도전 못 풀어도 돼. 5, 똑같네 답은. 갈수록 커져. 그 다음에 3. 궁금한 게 오, 있는데요. 네, 395번 순서를 반대로 써도 되나요? 요렇게 썼어? 네.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답을 쓸 때 작은 거부터 보통 큰 거 순으로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부호 쓸 때도 작은 애가 왼쪽에 오고 갈수록 큰 거를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아. 요게 이뻐요. 이거 틀렸다고 말 못해. 하지만 객관식 답에는 이렇게 써져 있지 않을 거야. 요런 거 골라야 되니까 요렇게 답 표시. 잘했네. 자, 한 문제씩 부지런히 한번 보러 가자. 요 단어는 살짝 아주 많이 쉽다는 얘기 아니야? 살짝 쉬운 감이 있어, 그치? 야, 양의 보호, 음의 보호를 표시하는 거 잘못한 거. 야, 5개가 부족인데 어떻게 플러스 오겠어? 그치? 그래서 요거 답이고. 377, 중요가 나왔어. 요 표는 외우자, 우리. 유리수는 정수와 불쌍한 아이 있지, 이름이 없는 아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두 개로 먼저 나뉜다. 우리 이거 쓰면 돼. 유리수 딱 쓰고 너희가 정수, 정수가 아닌 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그 다음에 정수가 다시 나뉘면서 어떻게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양도, 음도 아닌 영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 이 표는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치고 양의 정수는 자연수랑 똑같아. 요 정도까지는 상식으로 알아두고 자, 2학년 되면 여기서 하나가 더 늘어. 뭐야? 유리수가 나뉘어지고 여기 무리수라는 녀석이 붙어. 그리고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실수라고 얘기해.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유리수 안에 세상에서만 놀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유리수가 아닌 애 골라봐 라고 하면 어떤 애 고르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무리수는 파이라고 생긴 녀석이랑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하지 않는 무한소수. 우리 이거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한 번만 정리해 주는 거야. 요 두 개가 무리수입니다. 사실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냥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내 이름이 세 글자로 띵띵띵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같은 말이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어쨌든 요렇게까지 오버해가지고 더 개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그럼 2번, 미안, 마이너스 2, 정수입니다. 예, 정수는 아니야. 약분이 안 돼. 근데 유리수야.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데, 얘 분수꼴로 나타내져 있잖아, 벌써. 그래서 답 2번. 그 다음에 얘는 약분하면 마삼으로 정수고 4번은 그냥 너무 정수잖아. 그치? 럭키 세븐. 그 다음에 답 5번. 이렇게 두 개 골라주면 돼. 자, 그 다음 7, 8. 옳은 것을 고르면이라고 했어. 그럼 거의 틀렸다는 게 많을 때 한번 볼게.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는 자연수다. 잠깐만. 음의 정수가 아니면 양의 정수잖아. 그치? 이거 양의 정수네 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음의 정수가 아닌 것은 위에 그림 봐봐.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는 양의 정수 0 두 개나 있어. 그래서 1번 모르는 친구들은 그래서 틀린 거고 음의 정수 중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우리가 수직선 그려보면 알지? 0, 1, 2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데 뭐야? 음의 정수 중에서 이쯤에서 가장 큰 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얘 맞네. 그래서 2번 맞았어. 그 다음에 5랑 6 사이에 유리수 하나 있다. 이렇게 가서 지금은 5, 6이라고 칠게. 요 사이에 유리수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면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봐봐. 6 칸에서 한번 봐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11분의 1, 11분의 1, everybody say yeah. 계속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유리수는 한 개 있는 게 아니라요. 무수히 많아. 자, 요거 잘 기억하고 틀린 거야. 그 다음에 0은 유리수다. 네.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0은 분수로 너무 많이 표현될 수 있어.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5분의 0.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은 정수가 아니야. 아, 됐어. 자, 틀렸고요. 그러면 맞은 거는 두 개. 2번, 4번 되겠네. 짜리. 그다음에 79. 이것도 너무 쉽지? 그냥 요거 한번 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3이야.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보는 거야. 이 사이에 칸이 몇 개 있는지 봐야 돼. 그럼 하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 뭐야? 딱 맞네. 그러면 0 써주고 1, 2, 마1, 마2, 마3, 마5 이렇게 마6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다. 근데 칸을 세웠는데 두 칸씩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무조건 한 칸이면 1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1 맞나? 한 칸이 2를 의미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고 그 다음에 A-6 맞고요. B는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마이너스 3에다가 두 칸 중에 한 칸만큼 더 갔지? 이거 가분수로 바꾸면 얘 맞아. 그 다음에 C-1 맞고 D는 세 칸 중에 한 칸이니까 3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2는 4 맞네요. 자, 그 다음에 80번. 수직선 그려봐. 마이너스 7 있고 그 다음에 0 있고 3. 이 정도만 그려도 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면 뭔지 몰라도 어쨌든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려면 내가 이 길이를 우선 알아야 돼. 이 길이는 원래대로 하자면 이런 거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돼.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그치? 여기가 뭐 3이었고 여기가 10이었으면 우리 이거 거리 7이네 이렇게 해주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항상 똑같은 거야. 근데 음수 계산을 안 하더라도 더 쉬운 거는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가 7일 거고 여긴 3이니까 이만큼 3이니까 7 더하기 3 그래서 10칸이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얘를 딱 반으로 나누면 되겠지? 거리가 뭐라는 거야? 5라는 거야. 여기 벽까지 거리는 5. 여기 벽까지도 거리도 5가 되는 그런 점을 찾아라. 누구겠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습니다. 38번. 옳은 것을 모두 보기에서 골라라. 자, 절대값이 3인수다. 그러면 무조건 두 개야. 절대값을 주어지면 걔를 만족하는 숫자는 무조건 두 개야. 맞아, 틀려. 내 말 맞아, 틀려, 지금. 절대값이 하나야. 그러면은 걔를 만족하는 숫자는 무조건 두 개. 네. 그치? 맞지? 아닙니다. 응? 함정이 있어. 함정. 절대값이 0일 수가 있어요. 절대값이 0이야. 그러면 숫자는 뭐야? 플러스 0, 마이너스 0 두 개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양수인 수는 두 개가 맞지만 절대값이 0이면 걔를 만족하는 숫자는 하나. 절대값이 음수면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치?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이 3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이건 맞아. 이런 게 시험에서 애들이 많이 틀려. 모든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맞지? 동그라미. 틀리거든. 0 어떡할 건데? 내가 절대값 음수로 주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 이제 할 말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함정 문제가 많이 나와. 왜 봤지? 자, 니은 A가 0보다 크면, 즉 A가 양수면 이란 뜻이야. 그럼 이렇게 된다? 맞나? 자, 이렇게 되면 답은 2야. A가 양수. 맞네. 그치? 답은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답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됐으면 자, 이거는 너무 쉬운 버전 얘기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얘야 라고 하면 우린 얘가 틀린 거야. 왜? 절대값의 얘는 무조건 답이 양수여야 되는데 지금 A가 음수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진짜 맞는 거는 뭐야? 얘는 얘야 라고 줘야 맞는 거야. 이해될까요? 이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아, 이렇게보다 이렇게를 더 잘 줍니다. 야, 내가 X 딱 주더니 이건 양수야, 음수야? 라고 하면 애들이 말 못해. 아니, X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건 말 잘하거든? 근데 내가 그럼 마이너스 X는 양수야, 음수야? 라고 하면 야,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마이너스 X가 당연히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딱 붙이는 순간에 너희들은 아, 이거는 음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도 얘는 양수일 수 있어. I can do 양수. 오케이? 그리고 앞에 X, 즉 부호가 아무것도 없어도 플러스 부호가 있더라도 얘는 음수일 수 있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다음에 디귿. 절대값이 가장 작은 정수는 0이다. 그렇지. 절대값은 0으로에서부터 거리인데 당연히 0으로부터 0 거리는 가장 작겠지. 3번도 맞고요. 뭐야? 지금 다 맞은 거야? 4번. 오른쪽에 있는 수의 절대값이 왼쪽에 있는 그치. 이것도 오해한다 이제. 당연히 1, 5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절대값보다 크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만? 초딩 때만. 왜? 우리는 음수 배웠잖아. 야, 음수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5 있고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얘랑 비교해봐. 절대값은 얘가 더 크지만 얘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어도 절대값보다 항상 크다고 얘기 못하지. 음수는요. 리을 문장을 맞게 하려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면 돼? 양수면 이 조건을 주면 돼.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음. 잘 쫓아오고 있어? 많이 맞았어? 어려우면은 헷갈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정말 친절하게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 욕하지 않아, 화내지 않아, 죽이지 않아. 한 번 더 물어봐도 웃으면서 알려줄 거야. 자, 두수 A, B의 절대값이 같고, 절대값이 같대. 근데 A가 B보다 더 크대. 이건 무슨 뜻이야? A가
플러스 어쩌고 숫자고 B는 마이너스 어쩌고 숫자구나 라고 문제 준 거야. 그때 자 봅시다. 0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거리가 같은 데로 가는데 A가 더 크다는 건 A가 오른쪽에 있고 B가 왼쪽에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A, 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라는 거야? 3분의 20이래. 그렇다는 거는 얘는 3분의 10, 여기도 3분의 10이겠네. 반반 나눠서. 이때 A의 값을 구하시려 하면 0에서부터 3분의 10 떨어진다니까 당연히 A는 3분의 10이 되겠다. B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네. 음. 자, 이거 틀린 친구들은 절대값 단어에 어려워! 이렇게 된 거야.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수. 절대값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인 거지. 계급장 띄고 붙자 이런 얘기 알아? 어른들은 그런 말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너희로 따지면 몇 학년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싸워보자. 이런 얘기야. 양수, 음수 따지지 말고 그냥 숫자만 보자. 이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1등 안에는 누굴까? 한번 해볼까? 제일 1등은 제일 작은 애는 우선 0일 거야. 얘는 꼴찌. 그럼 제일 큰 애 한번 찾아볼까? 3번 14. 얘가 1등이겠네. 이제 7, 뭐야? 4점 몇, 그치? 그 다음에 누구야? 얘가 2등일 거고, 3등이 3, 얘가 4등, 얘가 5등, 얘가 6등일 거야. 등수로 치면,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수는 마이너스 5분의 21 이렇게 될 거야. 요거 숫자 한번 맞춰봐. 순서. 자, 84번. 84번은 보자마자 머리를 내 머리 깨지겠네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렵지 않아. 천천히 해볼게. 자, 이건 이거야. 내가 어떤 숫자 두 개를 이렇게 쉼표를 하고 거기에 삐쭉삐쭉 요런 괄호를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답은 둘 중에 하나야. 앞에 숫자를 절대값 한 거나 뒤에 숫자를 절대값 한 거나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주는 거야. 그럼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내가 1,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럼 얘는 답은 1 절대값이거나 마이너스 2 절대값일 거야. 답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둘 다 답이면 어떡해요? 아니지. 조건을 준 거야. 내가 이때 절대값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같으면 어차피 두 개가 같은 거니까 그냥 쓰면 되고 큰 쪽이 답이라는 거야. y가 크면 y 큰 거 쓰라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절대값이 둘 중에 누가 커? 얘가 커. 그러니까 답은 뭐야? 2인 거야. 이거의 답은 2입니다. 왜? 절대값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자. 소괄호를 먼저 풀어주는 것처럼 이런 것도 안에 있는 요 괄호를 먼저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이 클까? 얘의 절대값이 클까라고 보면 6분의 16, 6분의 15, 6분의 1 차이로 얘가 더 큽니다. 얘 승리. 그럼 이 문제는 3분의 8이 이겼어. 마이너스 쓰면 안 돼. 절대값이니까. 그리고 컴마 4분의 13 괄호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또 두 개 비교하는 거지. 12분의 얘는 32가 되고 얘는 12분의 39가 됩니다. 얘가 더 커요. 그래서 큰아이의 답 4분의 13 요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본다고 괜히 쫄지 마. 쫄지 마. 그다음에 85번 갈게. n의 절대값이 4보다 작을 때 정수 n의 개수는 이라고 해서 정수. 자, 그럼 아이고 아이고. 절대값이 4보다 작다는 거 정수라고 했으니까 4는 안 되고 3 가능하고 2 가능하고 1 가능하고 0 가능합니다. 0도 꼭 써줘야 돼. 마이너스 1은 안 돼. 절대값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정수는 몇 개야? 요거 만족하는 정수 한 개야. 얘 만족하는 거 두 개입니다.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 만족하는 것도 플러스 2, 마이. 3도 플러스 3, 마 3. 이렇게 해가지고 총 개수는 7개. 이렇게 될 거야. 괜찮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려면 수직선으로 0이 있고요. 자,
4, 절대값이 4래. 그럼 여기는 풀4, 여기는 마사가 될 건데 얘보다 작은 애들 써.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일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 1, 2, 3 해서 또 3개, 3개 있는 데다가 0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7개. 수직선으로 바로 풀어도 돼. 그다음에 8, 6. 다음 주 온 거는 대소관계지. 자, 음수는 숫자가 클수록 작아요. 빚이 많을수록 가난한 거야, 얘들아. 들렸어? 그 다음에 얘들은 양수지? 양수는 숫자가 클수록 큰 거야. 얘는 6분의 33, 얘는 6분의 32. 와, 아유, 얘가 커야지, 얘가. 틀렸어. 그 다음에, 자, 음수끼리 비교니까 어떻게 하면 돼? 숫자가 클수록 작은 거라고 그랬고, 이거는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숫자가 클수록 작아요. 음수 세계에선 숫자가 클수록 작은 거야.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비교해갖고 당연히 플러스가 크지라고 하면 안 돼. 음수더라도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 4번은 마이너스 4, 아니야. 4분의 5가 더 크냐 3분의 4가 더 크냐의 싸움이야. 그럼 12로 통분해주면 얘는 12분의 15, 얘는 12분의 16이 되면서 맞네. 그래도 답 4번. 나 같은 문제 이렇게 안 낸다. 어쨌든 4번은 내가 절대값이 뭔지 몰라도 맞을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5번 보자. 5번 둘 다 절대값이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플러스 5분의 1. 미안. 왼쪽에 있는 플러스 5, 플러스 5분의 11.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2분의 5. 래퍼 안 하길 잘했다. 두 개 비교하면 되고요. 두 개 비교하면 당연히 얘는 10분의 22.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얘는 10분의 25지. 그치? 25가 더 크지. 오케이. 자, 87번. 서로 다른 세수 ABC가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우선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치? A랑 B가 있는데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네. 왜? B가 더 크니까. 근데 B 오른쪽에 누가 있대? 0이 있대, 이렇게. 와, 재밌네? 근데 A랑 C의 절대값이 같대. 잠깐만. 그럼 A가 0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이면 C는 반대쪽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가장 눈에 잘 보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아이들이니까 답은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야. 이렇게 써주면 돼. 88. 자, 두 개의 유리수 사이의 정수 중에 자연수가 아닌 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정수는 그 중에서 자연수가 아닌, 자, 정수 중에서 자연수가 아닌이라고 하면 음의 정수. 에다가 누구까지? 0까지 생각해 줘야 돼. 여기서 0을 생각 안 했다 하고 하나 틀린 친구들 되게 많을 거야. 자, 어쨌든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과 7이면 얘는 뭐랑 뭐 사이에 있는 거야? 정수로 따지면. 정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 사이에 있는 녀석이야. 그치? 그 다음에 4분의 9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2랑 3 사이에 있는 녀석이야. 그 다음에 그 두 점 사이에 있는 요 정수 중에서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2까지 여기에서 자연수가 아니어야 돼. 자, 그럼 1, 2 빼고 총 몇 개 있어? 음수 5개에다가 0까지 하나 더 해서 총 6개. 아니면 문제가 정수,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모두 몇 개야? 그러면 음의 정수 5개, 양의 정수 2개, 아까 2였으니까 거기에다 0까지 하나 더 해서 답은 8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바꿔진 이런 조건들을 놓치면 안 돼, 너희들이. 특히 0을 내가 빼먹나 안 빼먹나를 잘 생각해 줘야 돼. 자, 서술형입니다. 89. 양의 정수 A개.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도장만 찍자. 안 찍고. 양의 정수는 누구야? 앞에 플러스가 붙여져 있는 정수. 0은 안 돼. 그럼 여기에서 양의 정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아니야, 얘들아. 음의 유리수야. 중학교 1학년 때 볼 수 있는 숫자는 다 뭐라 그랬어? 다 유리수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파이를 제외하고는 내가 웬만하면 다 유리수라고 생각해주면 돼. 분수로 바꿀 수 있냐 없냐로 봐주는 게 제일 정확하고. 이거, 이거 분수네. 이것도 분수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A는 2, B는 3, A 플러스 B는 5. 소수령인데 너무하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끝. 90. 요거는 좀 쓸만하지. 자, 수직선에서 A, B 두 점을 나타내는 거리가 여기가 10이래. 그러면 한가운데 있는 점이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렇다면 거리를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얘는 5, 얘도 5겠네. 그치? 그러면은 A는 얼마큼 되는 거야? 마삼에서 5만큼을 더 반대쪽으로 가니까 A는 마이너스 8, B는 플러스 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3에서 더하기 5만큼 가면 플러스 2지? 자, 요거 힘든 친구는 손대기 버튼 해갖고 꼭 물어봐야 돼. 자, 91번.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분의 4와 가장 가까운 거. 자, 우선 얘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 더 가깝나? 마이너스 2에 더 가깝나? 가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3, 얘는 마이너스 3분의 6. 얘는 3이랑 4, 1차인데 얘는 2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가까운 거야. 오케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더 가까운 애 찾아주는 거니까 자,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B도 한번 가볼까? B는 4분의 13이고 얘는 3점 몇몇몇이니까 3과 4 사이에 있어. 그럼 얘도 또 통분해주면 되겠지. 누구에 더 가까워? 3에 더 가깝네.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3이 나왔는데 절대값 A는 1, 절대값 B는 3.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요게 맞아야 돼. 요거. 답은 맞았지만 얘가 틀렸어. 그럼 이 문제 틀린 거야. 정확하게 채점해 주세요. A가 마이너스 1, B는 3. 얘가 꼭 나와야 돼. 선생님, 저는 이건 맞았는데 이걸 틀렸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맞았다고 해도 돼요? 안 돼. 틀린 거야. 답이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고요. 답이 맞았어도 얘가 틀리면 틀렸다고 하란 말이야. 자, 92번. 만족시키는 정수를 구하세요. 자, x부터 한번 볼게.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3 이상이고 그럼 마이너스 3은 내가 어떻게 한 거야? 갖고 간 거야. 그리고 2보다는 같다란 말이 없잖아. 이렇게 생긴 거지. 2는 포함되면 안 돼요. 요 사이에 있는 정수여야 되고, 자, 절대값이 이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된대. 오, 그러면,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그치? 그리고 2도 안 돼. 왜냐면 2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했어. 미쳤나 봅니다. 자, 크지 않다. 선생님이 미쳤나 봅니다. 작거나 같다지. 야, 이거 색칠해야 돼. 무조건 색칠해야 돼.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보다 커야 되는 거야, 거리가. 같으면 안 돼. 같다 들어갔으면 문제가 또 살짝 달라졌을 텐데. 요거까지 있으면 여기 같다 표시. 근데 그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애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답은 얘밖에 없어. Only one. 마삼밖에 없어. 자, 괜찮아? 잘 쫓아오고 있어? 중간 점검. 살았니? 죽었니? 정신 잘 붙들어 매고 쫓아오고 있지? 아니야? 날라갔어?
자, 다시 한번 수업 듣다가 이상하면 꼭 물어봐야 돼. 음. 자, 93.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정수의 값을 구하세요. 중요한 거 모두 구하세요. 자, x는 작지 않다, 크다, 아니지? 뭐라 그랬어?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자, 양수가 아니다. 자, 양수가 아니다라는 건 뭐야? 양수면 0보다 큰 거잖아. 양수다라고 하면 얘는 0보다 크다인데 양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가 아니야. 0보다 크지 않다야. 그치? 0보다 크지 않다란 얘기든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야. 야, 이거 한 문장에 함정이 두 개나 걸쳐져 있어. 다시 한번 가볼게. 양수다라고 하면 0보다 크다. 야, 근데 양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0보다 크지 않다야.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다란 얘기야. 이렇게까지 가서 자, 여기서 0,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쓴 사람도 맞지만요. 답이 예쁘지 않아. 아까 처음에 답 불러줄 때부터 말했지만 작은 거를 왼쪽에 써준 게 더 예쁘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얘가 답. 자,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모두 몇 개니? 라고 했어. 그럼 0 가능하고 마이너스 1 가능하고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지. 왜? 마이너스 2는 4분의 8이잖아. 그래서 두 개의 x는 0,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또 여기서부터지. 이거 웬만하면요. 맞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야. 음. 맞으면 이상한 거야. 맞았다 하고 좋아하지 마. 이상한 애야. 자, 수직선 위의 점 A는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3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오케이. 0, 3 우선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 A는 말이야. 5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쪽 방향으로 5만큼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는 지금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플러스 5일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3을 나타내는 점으로 4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여기서 플러스 4만큼이 B다라는 얘기도 아니야. 여기서 4만큼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또 4만큼 가서 마이너스 1에 B가 있을 수도 있어. 아, 여기 B 지울게. 4만큼 떨어지면 여기 7이지? B.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리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어떤 게 가장 클지 한번 생각해봐. A가 얘라고 쳐봐. 그럼 B가 얘인 게 좋아, 얘인 게 좋아. 멀리 떨어지려면 얘가 좋겠지,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제일 멀리 떨어진 거네. 이게 안 된 사람은 다시. 그럼 A가 얘가 아니라 얘면 얘랑 B랑은 애게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 아니면 애게 요만큼 정도 차이가 나. 하지만 우리에겐 이미 여기서부터 이만큼 차이 나는 애가 있었잖아. 거의 제일 멀리 떨어지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고 B는 7이겠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거리가 몇이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몇표까지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이니까 두 개 더한 거 12. 얘가 답이 되는 거. 자, 못 풀어도 되지만 문제 푸는 거는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면 알지? 차요 손들기 버튼. 자, 95. 대소관계를 부등호로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자, 단 A가 어때? 0보다 작다. 음수다. 이런 조건을 줬어. 와, 가조건을 먼저 볼 수가 없네. 나를 볼까? 수직선에서 B를 나타낸 점은 납치를 아깝다.
오호. 자, 이거 어렵다. 자, 우선은요, 제일 쉬운 거는 누구겠어? 나야. 왜? 절대값 A는 우선은 0보다 어떨 거야? 클 거 아니야. 아니지. 같을 수도 있겠지. 근데 같은 건 빼줘야 돼. 왜? A가 0보다 작다며. 같아야지 0일 수가 있겠지. 근데 어쨌든 얘는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C도 0보다 큰 거야. 그럼 0을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 A는 여기 있어야 되고 C는 어때야 되냐면 이 거리보다 더 넓은 거리에 C가 있어야 돼요.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자, B의 절대값이 A 절대값보다 작다란 얘기는 뭐냐면 이 거리보다 더 작은 거리에 B가 있다는 거야. 이 거리보다.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B는 이 거리가 작으니까 요쯤에 B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가서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맞아. 그러면 그러면 B가 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상관? 나의 대답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B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무슨 상관이야? 세 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면 되고요. A가 어쨌든 맨 왼쪽, B가 여기 있든 어쨌든 A와 C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A가 가장 작고 B, 그 다음에 C 이렇게. 괜찮니?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니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다도 한번 볼게. 내가 이게 지금 다를 안 써먹었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문상관. 어, 아니네. 나 완전 반대로 얘기했네. 자, 지워주세요. 미안해. 나 완전 반대로 봤어. A가 큰 거네. 아니잖아. 맞잖아. 내 말이 맞네.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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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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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랑 이 조건만 있어도 이미 답이 나온 거야. 괜찮아? 다 조건까지 굳이 따지자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B를 나타내는 점은 C를 나타내는 점보다 0에 나타내는 점이 가깝다. 즉, 이거는 이렇게 준 거야. 절대값 B잖아, 거리니까. B의 절대값이 C의 절대값보다 어때야 돼? 더 가까우니까 더 작아야 돼. 거리가 더 가깝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는 A보다는 그런데 뭐 더 가깝대. C보다 0에 가까우면 더 가깝.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 96번 마지막 문제다. 두수 마이너스 3분의 1과 4분의 5 사이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기하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12인 것은 이제 분모가 11에 그러면 얼른 3분의 1은 마이너스 12분의 4, 4분의 5는 12분의 15 이렇게 해주면 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냈는데도 분모가 10이란 얘기는 10이란 약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자, 사이에 있는입니다. 사이에 있으면 4랑 15는 안 돼. 사이라는 거. 자, 1하고 5 사이, 그러면 1하고 5는 안 되는 거야. 답은 2, 3, 4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다 써볼게 한번. 마3, 마2, 마1, 0, 1, 2, 3, 4. 너무 많지? 8, 9, 10, 11, 12, 13, 14. 자,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뭐 어쨌든 그냥 쓴 김에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분모가 12여야 돼. 약분은 안 돼. 근데 얘는 12의 약수입니다. 얘도 약분돼. 얘는 0으로 그냥 가버려. 얘 안 돼. 얘 안 돼. 12의 약수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도 안 되네? 얘도 안 돼? 누가 안 돼? 얘도 안 돼. 뭐야? 되는 거 몇 개 없잖아. 마이너스 1 되고요. 1 되고요. 5 되고요. 7 되고 11 되고 13 되고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 이렇게 써서 풀면 안 돼 라고 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안 쓰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 안 되네. 마이너스 2. 안 돼. 약분돼. 마이너스 1.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1. 0. 안 돼. 1. 되네. 2. 안 돼. 3. 안 돼. 4. 안 돼. 5. 되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되는 숫자들만 그냥 머릿속으로 퉁퉁 하면서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풀이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게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지금 나처럼 그냥 쫙 써. 쓰기엔 조금 많지만 쫙 쓰고 10이랑 약분이 되는 녀석들은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지워줄 때 이 0이라는 녀석도 지워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 많은 친구들이 0을 안 지워서 하나 차이로 틀렸을 수도 있어. 선생님, 저 12분의 0 썼거든요. 이렇게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럼 요거 주의하면서 해주면 됩니다. 자, 03 학교 기출 다 됐어. 잘했습니다, 친구들. 자, 여기서 수업 끝 하면 좋겠지만 수업 끝난 거 아닌 거 알지? 우리 해야 되는 거 남은 거 알지? 자, 124쪽이요. 우리 유형 06까지 했고 오늘은 유형 7, 8, 9 하는 날. 어려워. 6까지는 괜찮았어. 지금까지 워밍업. 이제 7, 8, 9는 진짜 어렵게 시작하는 문제 이제 유형 들어온 거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 풀고 수업을 들읍시다. 안 푼 사람들은 멈춰. 자, 다 푼 사람들은 이제 왜 자꾸 답을 불러줄게. 답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 대표 문제 물론 내가 풀어줬지만 그래도 3, 804 넘길게요. 0이 하나, 둘, 셋, 네 개 2만 원이야. 그다음에 5, 그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이거는 수업하면서 할게요. 그냥 답은 22700원. 어렵지? 그다음에 7000원. 선생님 원자 안 쓰면 틀려. 써야 돼. 그다음에 168명. 그다음에 1 넘깁니다요. 그다음에 200명. 1 끝.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자, 틀린 문제를 혼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친구들이면 봐도 돼. 그리고 문제 풀려고 시간 주기 전에 참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문제를 다 풀지 않아도 됩니다. 10만 나오면 된다 그랬어. 우리 방정식은 안 풀고 10까지만 하면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응? 기억하지, 얘들아? 자, 식이 맞았으면 그냥 풀이는 이미 우리는 다 알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야. 대표 문제 풀었을 수 있어. 그래도 같이 한번 보자. 천천히. 자, 현재 민재는 7,600원을 가지고 있고 소윤이는 3,400원을 갖고 있어. 아니, 민재가 훨씬 부자잖아, 지금. 7,600원. 응? 소윤이가 열받았어. 응, 내가 가난하다니 아끼겠어. 부자가 되겠어. 그래서 민재는 매일 400원씩 저금할 때 소윤이는 독하게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 나 과자 안 먹어. 그러면서 매일 600원씩 저금을 한답니다. 이랬을 때 금액이 같아지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럼 이제 무슨 얘기인 거야? 우리는 민재가 갖고 있는 돈이랑 소윤이의 돈이랑 같아지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민재 돈부터 한번 보자. 며칠 후니라고 했으니까 X일 후라고 보고 자, 민재는 지금 현재 7,600원이 있어. 근데 매일 400원씩 X일 동안 저금할 거니까 플러스 400X. 이게 이제 민재가 갖고 있는 돈이야. 그러면 소윤이는 돈이 얼마 있는 거야? 원래는 3,400원이 있었어. 근데 하루에 600원씩 X일 동안, 즉 600X만큼 돈을 저축할 거야. 이거 풀면 끝. 답은 3번이야. 답을 괜히 썼다. 그냥 식만 쓰면 돼. 자, 현재 오빠의 적응, 똑같은 문제입니다. 계속. 조금씩만 달라질 거야. 뭐가 달라지나 보자. 오빠는 9,800원. 근데 매일 500원씩 적으면 돼. 동생은 5,600원. 매일 X원씩 적으면 돼.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아까는 금액을 줬고 며칠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동생은 얼마씩 적음해를 물어보려나 봐. 그랬을 때
아까 며칠이야? 라고 물어본 걸 답으로 준 거야. 14일 후에 두 명의 금액이 같아져. 그럼 이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오빠는 현재 9,800원이 있는데 매일 500원씩 며칠 동안, 14일 동안 쳤죠. 이게 오빠 돈이야. 그럼 동생 돈은 어떻게 되겠어? 동생은 현재 5,600원이 있는데 하루에 X원씩 14일, 그러면 14X가 되겠네. 식입니다. The end. 끝! 풀면 아까 전에 불러준 답 나오는 거야. 선생님, 저는 시간 맞았거든요. 근데 아까 불러준 답이 안 나왔어요. 이런 풀이 과정에서 틀리지 않게 잘 풀고요. 풀이 과정을 아무리 봐도 왜 틀린지 모르겠다. 그럼 손 들고 물어봐. 근데 틀린 데를 찾아내봐. 어디 분명히 계산해서 틀렸을 거야. 그다음에 66번. 똑같아.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 이젠 수영이가 6만 원. 아, 이제 금액이 많이 커졌는데 5천 얼마 이게 아니야. 6만 원이야. 그리고 지호는 4만 5천 원. 근데 두 사람이 이젠 저금이 아니야. 매달 돈을 7,500원씩 찾아 씁니다. 이것도 쓰는 것도 지호는 자존심이 안 상해. 그냥 7,500원 그냥 똑같이 쓸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수영의 예금액이 지호 예금액 3배가 된대. 그러면 자, 수영이 예금액은 지호 예금액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한번 써보자. 수영이는 지금 6만 원이 있어요. 근데 얘들아, 찾아 쓰는 거니까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마이너스 써줘야 돼. 이번엔. 자, 얼마씩? 매달 7,500원씩. 몇 달 동안? X달 동안. 이렇게 되는 거. 물어보는 걸 X라고 하고. 자, 그러면 지호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4만 5천 원이 있었는데, 똑같이 7,500원씩 X달을 쓴 거지. 이게 지호가 남는 금액인 거야. 근데 그거에 3배가 된답니다. 식 요렇게 썼으면 끝났어. 그럼 유형 7번은 그닥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지? 유형 8번. 자, 원가, 정가 문제야. 너무 싫다, 그치? 나도 알아. 너무 싫어. 자, 원가, 정가 이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익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요. 어디 써 있을까? 여기 이익이 있고 할인이란 단어도 많이 써져 있어.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 내가 20% 이익을 붙였어 라는 말은 A1 원가에서 그러면 내가 A 더하기 100분의 20A 라고 쓰는 게 원래 식인데 이제 우리는 요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쓴다 그랬어? 20% 붙였어? 그럼 120%네. 기준이 100%잖아.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는 100분의 120A 요렇게 쓸 겁니다. 우린 빨간색으로 풀 거야. 지금 여기 요렇게 나온 요걸로 아니 요걸로 안 쓸 거야. 빨간색이 뭘 의미하냐면 얘를 의미해요. 얘를. 20%를 붙였어. 그럼 여기 20 쓰고 얘는 100분의 100이잖아.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이거거든. 이해되죠? 요게 요 숫자거든.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바로 요걸로 풀 거야. 그 다음에 원가는 똑같이 A1이라고 쳤을 때 이젠 30% 할인할게. 그럼 원래는 그 금액에서 100분의 30%요 금액을 빼준 거였는데 우린 요것도 어떻게 계산을 한다? 바로 아니 100% 30%를 뺀다고? 70%네.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서 100분의 70% 이렇게 계산을 해줄 겁니다. 이것만 알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 우선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기억해 줘. 이렇게. 20% 이익이란 말은 100분의 120, 30% 할인이란 말은 100분의 70. 그 다음에 또 포인트 하나. 내가 이익이 났어 라고 얘기하면 이익이라는 건 뭐야? 내가 판 가격에서 원래 가격을 뺀 거거든요.
이 식이 왔다 갔다 많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정가를 매겼는데 라고 하면 이 정가는 원래 가격에서, 원가에서 내가 이익을 붙인 가격이 정가야. 음, 이게 그냥 왔다 갔다 되면 돼. 판매 가격이 정가야.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른 거야. 정가가 얼마일 때라고 하면 그게 판매 가격이고 어떤 건 판매가라고 해. 판매가가 얼마인데 정가야.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것만 인지해주고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러면 한번 돈 문제를 가봅시다. 앞으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 잘 들어. 이거 못한다고 전 사업 못하나요? 그런 건 아니야. 꿈은 버리지 마. 계속 갖고 있자. 텀블러 뭔지 알지? 물 담아 먹는 거. 텀블러에 자, 원가가 있을 텐데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선은 나는 이 문제는 원가부터 알아야 돼. 무조건. 원가, 정가 문제는 원가가 얼마지부터 찾아줘야 돼서 문제를 읽습니다. 정가에서 2,400원 할인, 한 개 팔 때마다 원가 8% 이익. 원가가 안 나왔네. 원가를 안 주고 뭘 하래? 원가를 구하래. 이거는 노말 버전 문제라고 그랬어. 원가, 정가 문제는 3단계의 레벨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급 레벨, 이지 레벨은 원가를 그냥 숫자로 주는 겁니다. 얘따 원가 줄게. 그리고 중급 레벨, 그냥 노말 레벨이야. 이거는 원가는 안 주는데 원가를 구하래. 그럼 그냥 원가를 X라고 놔두고 구해주면 돼요. 근데 하드 버전, 가장 고급 버전은 원가를 안 주는데 구하라는 것도 원가가 아니야. 오마이갓. X가 원가가 아니야. 딴 게 X야.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원가를 다른 문자 A라고 두고 써야 돼. 중학교 1학년 버전에서는 고급 버전 문제들이 잘 나오지는 않아. 심화 문제 같은 거 뭐 블랙라벨, 최상위 이런 데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웬만큼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 이렇게 두 개만 정리하고 갈게.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돼. 자, 우선 내가 원가를 모르는데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심의 가책 없고 머리 쓰지 말고 원가가 X구나. 그냥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 써보자. 그럼 나는 원가를 X라고 할래. 그랬더니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럼 나 정가가 뭐냐면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120X인 거야.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안 팔렸나 봐. 할인한대. 할인가도 있겠네, 그럼 또. 할인가는 얼마야? 정가에서 이제 몇 퍼센트 할인이 아니라 그냥 금액을 빼버렸잖아. 그냥 그거 쓰면 돼. 정가에서 2,400원을 빼줬대.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쓴 거, 원가, 정가, 할인가. 선생님, 저 이거 이해 잘 안 되는데요? 손 드세요. 자, 대답해봐. 지금 이거 이해 안 돼? 대답 플리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요거. 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80%푼 거야. 다 풀었어. 이렇게만 나타낼 줄 알면 돼.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문제를 풀까라고 했더니 메인 문제는 이건 거야. 하나를 팔 때마다 내가 이익을 얻는데 원가의 8% 이익을 얻는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앞에서 내가 이익이 뭔지 배웠거든? 이익은 뭐야? 이익은 내가 판 가격에서 원래 가격 뺀 거야.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1,000원 들었는데 내가 이거 2,000원에 판 거야. 그럼 나 이익 얼마야? 1,000원이지? 판 가격 2,000원에서 원래 가격 1,000원을 뺀 겁니다. 이게 이익이야. 그럼 봐봐. 원래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빼준 거야. 원래 이익은 다시 원래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빼준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왜? 할인해서 팔았대. 그러니까 무조건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 빼는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또 여기서 한번 멘붕이 오는 거야. 아니 아까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 빠는 거야. 아니 원래 판매 가격. 이제 정가가 메인 가격이었으면 이렇게 되면 되는데 할인을 했으면 할인가가 이제 정가가 돼버리는 거야. 좀 힘들다, 그치? 어쨌든, 자, 우리가 원하는 이 이익은요, 정가가 아니라 지금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주는, 실제로 판 가격에서 원래 가격을 빼준 게 이익인 거야. 그럼 이제 볼게. 이익은 뭔지 알아? 자, 이익은 원가의 8%래.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가.
원가가 얼마였어? X. 이거의 8%가 이익이었대. 그러니까 그냥 100분의 8X라고 쓰면 되는 거야. 괜찮니? 원가의 8%니까. 그럼 이익만 쓰면 되잖아. 이익은 뭐라고? 할인가에서 원가 뺀 거라고? 할인가가 얘가 할인가라며. 그럼 100분의 120x 마이너스 2400에서 여기에서 얘를 뺀 거야. 원가를 뺀 거야. 이겁니다. 휴, 힘들다, 그치? 이게 식이야. 이거 풀면 돼.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숫자가 너무 이상해서 선생님 식까지는 괜찮은데 못 풀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 자, 이거 그냥 우선 얘는 약분부터 해볼까? 0, 0 없애볼까? 아, 그럼 이쪽에서도 0이 안 없어지나? 음, 아니야. 그래도 이게 낫지. 그러면 자, x랑 여기 x랑 우선 동류항으로 계산 가능해. 얘랑 동류항 x끼리 다 모아볼게. 그러면 이제 이것만 풀어볼게. 100분의 120x에서 그냥 100으로 다 해볼게. 마이너스 100분의 100x. 그 다음에 얘가 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00분의 8x. 이항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00이 또 이항하면 플러스 2400.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100분의 120에서 100을 우선 빼니까 20 남았는데 20에서 또 8을 빼니까 12가 남네요. 100분의 12x가 2400.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자, 12로 나누면 돼. 그냥 이렇게. 그럼 얘는 200. 그럼 또 100을 곱해주면 돼. 그럼 x는 2만. 이렇게 나오네. x는 2만 원. 아, 뭔 텀블러가 원가가 2만 원이야. 이런 장사하면 안 되더라. 정가를 2만 원에 팔아도 안 살 것 같은데. 컵 하나가 2만 원이라고? 그거 안 살 것 같은데. 아, 요즘은 워낙 비싼 텀블러들이 많아서. 자, 대충 이해했습니까? 이런 구조야. 한 번씩 더 풀어볼게. 이제부터는 안 풀고 식만 써서 갑니다. 자, 얘는 조금 특이해. 한번 볼게. 단팥빵 4개를 샀어. 그럼 이제 4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아, 우리 단골 왔어. 그러면서 15%를 할인해 준대. 그래서 나는 원래 단팥빵 4개 가격을 낸 게 아니라 할인받아가지고 5,100원을 지불했어. 할인가로. 근데 문제는 그럼 정가는 얼마인데? 원래 가격은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본 거야. 해보자. 자, 단팥빵 한 개 원래 가격을 X1이라고 할게. 원래는 X1. 자, 그럼 내가 4개 샀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 지불해야 돼? 4X1을 원래 내야 돼. 하나가 1,000원이야? 그럼 나 원래 4,000원 내야 돼. 근데 15% 할인. 그럼 이 금액에 100분의 15% 할인받았으니까 85%만 내면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얼마래? 5,100원이래.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왜? 너무 간단해서 놀랬어? 이거예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15% 할인. 얘가 의미하는 건 원래 가격. 정가에서 15% 할인해 주는 거씩 쓴 거야. 그랬더니 요 가격 나온대. 좀 쉬워지지? 빨리 얼굴 펴. 이렇게 하지 말고 얼굴 펴, 빨리. 쉬운 문제는 쉽다고 좀 표현을 해봐. 자, 그래야지 69번 하지. 69번. 원가에 30% 이익을 붙인대. 그래서 정가를 정한대. 오케이. 원가에 30% 이익 붙여서 정가를 정합니다. 근데 안 팔려. 안 팔려서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했대. 오케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2,000원 할인해 줍니다. 나 그럼 남는 거 없어. 나 망하겠어. 막 이러는데 사실 한 장을 팔 때마다 3,700원의 이익을 얻고 있었대. 어? 자, 그리고 나서 원래 1번 같은 거 이런 거 주면 안 돼. 그냥 답은 판매 가격이 얼만데 이걸 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원래는요. 내가 이거 지워야지. 원래는 이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 원가를 X1이라고 할 때 이런 말이 없어야 돼. 그냥 이것건 무조건 티셔츠 판매 가격이 얼만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티셔츠 판매 가격을 구하라고 쓰니까 얘를 X1이라고 놔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안녕. 내가 못 풀 문제. 안녕.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원가, 정가 문제는 항상 기준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는. 우선 원가가 뭐지?부터 보는 거야.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원가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가가 미지수가 돼. 구하라는 게 미지수가 되면 안 돼. 이거는 나중 일이야. 아니, 내가 식을 써야 풀어서 답을 내지. 식을 못 쓰겠는데, 지금. 그치? 그래서 얘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원가가 x가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천천히 해보자. 그거를 알려주려고 지금 요거를 써준 거거든? 근데 이거는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주지 않아. 이 조건을 주지 않아.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번 조건을 알면 푸는 거고, 못 풀면 못 푸는 거야. 원가 x라고 해주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자, 그러면 내가 천천히 해볼게. 원가를 x1이라고 했어. 그럼 정가는 얼마가 되는 거야? 30% 이익을 붙였으니까 130%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정가야. 근데 얘가 안 팔려서 실제로 내가 판 가격은 할인가인데 할인가는 정가에서 2,000원을 뺀 거래. 이게 할인가래. 그러니까 실제 내가 판 가격은 누구야? 얘가 실제 가격인 거야. 근데 걔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할인가가 문제에서 봤더니 얘가 3,700원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야? 원래 가격에서 3,700원을 내가 더 벌었다는 거야. 이게 시 끝입니다. 그럼 원가가 뭐였지? 아까 X였잖아. 그러면 여기 쓱 해서 원가 자리에 못 써주는데 X 써주면 돼. 끝났어. 식은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야. 식 다 썼어. 그래서 X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X 가격이 만약에 19,000원이 나와서 답 19,000원이다 라고 쓴 친구들은 틀린 거지. 왜 틀렸어? 물어보는 거를 X로 놔둔 게 아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가를 X로 놔뒀으니까 얘는 티셔츠 판매 가격이 아니라 원가였던 거야. 그럼 판매 가격은 얼마였는데? 판매 가격은 할인가야. 할인돼서 판매했으니까. 할인하여 판매. 그러니까 할인가가 판매가야. 그럼 뭐 하면 돼? X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 없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왜? 이 가격에서 내가 3,700원 이익을 얻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22700원 이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물어보는 걸 X라고 놔두는 순간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원가, 정가 문제는 무조건 원가야. 그리고 나서 내가 피치 못하게 원가가 문제에서 주어지지도 않았고 원가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피치 못하게 X가 답이 안 되는 거야. X를 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답을 쓰는 거. 이 과정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어려운 원가 정가 문제야. 하드 버전이야. 그래서 이거 이해하고 나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원가 정가 문제 다 푸는 거야. 음. 다 푸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끝판왕 한 문제가 있어. 플러스가 붙어는 있네요. 한번 천천히 해보자, 얘도. 자, 원가가 5,000원. 뭐야, 이거 원가 줬잖아. 이지 버전 문제네. 그치, 원가 주면 쉬운 버전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플러스가 달렸을까? 한번 천천히 가보자. 근데 정가의 20%를 할인받아서 팔았대. 그럼 정가가 얼마인데? 정가를 구하래. 오케이. 정가가 얼마가 되는 거야? X1이 되는 거야. 난 정가리지 X1이라고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팔 때마다 정가의 20%를 할인했더니 원가의 12% 이익을 얻는데. 와,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 아니야? 정가의 20% 할인한 가격이 원가의 12% 이익이다. 빨간색은 파란색이다. 이게 식이야. 그럼 빨간색 한번 볼게. 정가는 얼마니? 라고 하면 내가 X1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럼 정가는 X야. 근데 20% 할인한 거니까 100분의 80X야. 이게 빨간색입니다. 정가 20% 할인한 거. 그럼 이제 파란색 쓰면 돼. 파란색은 한번 써볼게. 그럼 원가 여기 있었잖아. 그럼 줬잖아. 원가 5,000원. 원가에다가
12% 이익이래. 그럼 100분의 12 곱하면 안 돼. 뭐 곱해야 돼? 100분의 112 곱해야 돼. 그치? 12% 이익은 100에다가 11을 더한 가격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쓰면 식 끝. 그치? 플러스가 담겨갖고 뭔가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내 말 맞지? 원가가 있으면 식이 쉬워져. 이지 버전이에요. 끝났어. x 구하면 그냥 답입니다. x는 7,000.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 마지막 유형. 증가 감소 문제. 자, 원가 정가 문제 하면서 내가 계속 잔소리했어. 야, 이거는 정가를 물어보든 뭐를 물어보든 상관없이 누가 기준이다? 원가가 기준이다. 그거랑 똑같이 이거는 증가 감소 문제라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애가 있어.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기준으로 증가했어, 감소했어. 그래서 결과가 오랜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누가 기준이 되냐면 옛날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이 안 나와. 옛날을 기준으로 증가했어, 감소했어라고 하기 때문에 옛날을 기준으로 식을 세줘야 돼, 증가. 옛날을 기준으로 감소, 이런 식을 이렇게 써줘야 돼. 이해되니? 원가 정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 올해 남학생, 올해를 줬어. 어디 갔냐? 남학생은 12 증가, 여학생은 8 감소했어.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자,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275. 그리고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했더니 결과가 작년에 비해 8명 증가한 게 결과래. 그리고 조심해. 올해의 남학생 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똥색, 똥색. 음.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올해의 남학생 수 X명이라고 놔두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 안녕. 그럼 울면서 집에 가야 돼. 못 풀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올해 남학생을 물어보면 얼른 작년 남학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작년 남학생으로 X명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항상 과거를 기준으로. 자, 그럼 이 X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작년 여학생 수도 쓸 수 있어. 왜냐면 작년에 275명이니까 275 마이너스 X명이 작년 여학생 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은 12% 증가했대. 근데 나는, 오케이, 아까 금액 문제처럼 12% 늘었으니까 112%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8%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92%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 괜찮은데, 숫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않아? 100분의 110, 100분의 92? 거기에다가 그 잘 봐봐. 전체 명수를 줬으면 또 몰라. 근데 이게 왜냐면 전체 계산한 거거든. 근데 그냥 8명 증가 이렇게 한 거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체로 보지 않아도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애들이 12명 증가했어. 여학생들은 8명 감소했어. 선생님, 잠깐만. 다시 할게. 미안해요. 남자애들은 12명 증가했고 여자애들은 8명 감소했어. 그냥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총 어떻게 된 거야? 총 4명 증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겠다는 거야. 증가 감소한 애들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112% 증가했다 그러면 100분의 112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12. 그거 해주면 돼. 그럼 해볼게. 남자애들은 100분의 1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건 더하기라고 해줍니다. 여학생들이 8% 감소, 여학생 여기 8%니까 100분의 8을 빼주는 거야. 누구에서? 여학생 명수에서. 왜? 감소했으니까. 4명 감소? 그러면은 빼기 4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8명이 어떻게 됐대? 증가했대, 얘들아. 이 식을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식이야. 그래서 풀이는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여기서는 증가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여기가 플러스라는 거.
그 다음에 감소했다는 건 무슨 뜻?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이 8명이 어떻게 했어?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플러스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꿔보자. 아, 10% 감소했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돼. 여학생은 8% 증가했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했더니 8명이 감소했네, 뭐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면 됩니다. 이해되지? 이렇게 증가 감소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줘갖고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면 답이 아닌 게 문제라 그랬어. 왜? 물어보는 게 x가 아니잖아. 나 작년을 x라고 남잖아. 그래서 요 x를 풀면 내가 답을 슬쩍 볼게. x가 150이래. 그럼 답이 분명히 이거 객관식 문제면 150이 눈에 빡 보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답을 150으로 딱 체크를 하는 순간 안녕. 내 점수 안녕. 이렇게 가는 거지. 작년 남학생이 150명이야.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야. 12% 증가. 얘를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돼. 즉 그러니까 뭐야? 아, 12%가 증가했지 뭐야. 이걸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얘가 지금 몇이 나오는 거야? 아, 약분하면 00 약분해주고 18 나오겠네요.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18명이 아니라 여기에서 18명이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총 168명이야 라고 적어주면 돼. 만약에 이게 감소였으면 빼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도 이 문제의 함정. 그러니까 첫 번째 함정, 올해를 물어봐도 작년을 기준으로 꼭 써야 된다. 두 번째, 작년을 기준으로 썼으니까 x가 답이 아니라 얘를 한 번 더 계산해서 답을 써야 된다. 복잡하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거속시 문제도 물론 어렵지만 그거랑 동급이라고 봐,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음, 잘 나오. 웬만한 학교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치? 자, 이제 긴 설명은 끝내고 짧게 짧게 가보자. 이 회원수예요. 작년에 비해서 14% 증가했는데 올해는 얘가 됐대. 이거는 쉬워. 왜? 남자, 여자로 나누지 않았거든? 그냥 작년에 비해 14% 증가했어. 그리고 이건 너무 쉬워. 물어본 것도 작년 회원수야. 원래 올해 회원수 물어봐야 되는데 위에 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 마이너스 쉬운 문제로 줬네. 그럼 작년 회원수를 그냥 X명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작년에다가 14%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4가 아니야. 얘는 114라고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올해 명수를 퉁 하고 줬잖아. 1026. 끝! 식이야 이게. 어려울 거 없어요. 우와, 우와. 괜찮지? 이렇게 전체 명수를 줬을 때는 그냥 전체 퍼센트를 쓰면 돼. 한 번만 더. 아까는 왜 이랬어? 얘는 증가를 줬기 때문에 그냥 요 증가한 퍼센트를 그대로 쓴 거야. 요게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손들기 버튼이요. 자, 다음 문제. 자, 이거 남자, 여자 또 나오지. 작년에 비해 남자 5% 감소, 여자는 3% 감소. 둘 다 감소네, 이번엔. 그랬는데, 작년에는 300명이었어. 올해는 13명이 감소했대.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쉬워. 왜? 작년을 물어봤어. 이러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는 무조건 올해 물어볼 거야. 근데 얘는 작년 물어봤으니까 자, 작년 남학생을 X명이라고 남자 신생아를 장남이라고 쓸게 그냥 걔를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신생아가 300명이라 했으니까 300-X라고 쓰면 되고 자, 5% 감소했다라고 쓰면 돼. 감소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남자의 5% 100분의 5x. 얘가 감소했어. 그런데 여자도 3%가 감소했어. 여자는 300-x의 3%.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13명이 감소했어. 이겁니다, 식. 쓸 수 있겠니?
괜찮지? 막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지? 엄청 어려우면 또 물어봐. 이거 풀면 x가 깔끔하게 200이 나오고 그냥 그게 답이야. 작년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이게 올해를 물어봤다고 치자. 그러면 푸는 건 똑같이 작년을 x라고 놔두고 답은 어떻게 구하면 돼? 200 곱하기 100분의 5. 5%니까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럼 10명이네? 10명이 감소했다는 거야. 200명에서 10명이 감소했으니까 190명의 답일 거야. 올해를 물어봤다면. 이해되지? 자, 이건 답 아니야. 200명이 답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플러스네. 아, 또 얼마나 어렵길래, 응? 자, 이번 달,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가 2,500명이고, 증가 감소로 따지면 여가 20% 증가, 남이 8 감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3.2 증가. 그리고 이번 달 물어봤어. 물어본 거는 이번 달 여성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저번 달, 지난달이라고 표현했구나. 지난달 여성을 X라고 놔둡니다. 지난달 여성을 X라고 놔두면 지난달 남성은 몇 명이야? 2,500이니까 2,5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쓰면 돼. 여자에서 20% 증가 100분의 20X. 여자니까. 증가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남자는 8%, 남자는 8%고 남자 명수 요거니까 2,500 마이너스 x가 감소했대. 빠졌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3.2가 증가했대. 그럼 여기에 100분의 3.2, 그러니까 1000분의 32라고 쓰면 되겠네. 1000분의 32라고 쓰면 돼, 안 돼? 뭐 이상하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적으로라며. 전체가 몇 명이야? 2,500명. 요거 때문에 플러스 받은 거야. 얘를 쓰냐 못 쓰냐. 전체의 3.2%가 무슨 뜻인지. 천치는 얘였으니까 여기다가 2,500을 쓸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또 하나 3.2를 100분의 3.2라고 표시한 다음에 1000분의 30이라고 바꿀 수 있냐 없냐. 그냥 그 정도 차이로 얘가 플러스 문제가 된 거야. 안 풀어도 되지? 자, 이런 거 어떻게 풀어? 이런 건 약분하지 마. 그냥 양변에 100을 다 곱해줍니다. 한 번만 풀자. 양변에 100을 다 곱해주면 20x, 그 다음에 분배 법칙으로 열어지겠지? 1, 6이니까 2, 0, 0, 0, 마이너스 2만, 그 다음에 8, 플러스 8x는, 아, 이거 계산 귀찮다. 32 곱하기 2,500. 계산했다고 치자. 요거 풀어주면 돼요. 괜찮겠어? 그래서 x가 뭐가 나오는 거야? 1000이 나와. 자, 1000이 딱 나오는 순간 답을 쫙쫙쫙 고르게 되는데, 와, 나 같으면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내. 철이 없잖아. 그럼 애들이 순간 깜짝 놀라. 내 답 왜 없지? 뭐지? 하고 봤더니, 아, 나 지난달이 X였으니까 당연히 답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험 문제는 무조건 천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아, 천 나왔다. 이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아, 천이다. 답 쓰고 틀린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애들이 많이 틀려. 이걸 다 풀어도 틀려, 여기서. 자, X가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다 쓰는 거야. 이번 달에 나 지금 이게 아니야. X가 답이 아니야. 어디다 표시해놔. X를 구했지만 나는 더 구한 건 여기서 20% 증가했다는 거잖아. 그럼 1000 곱하기 100분의 20 계산해주면 00 없애주면서 200이 되거든. 증가했으니까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답은 1200이 답이었던 거. 여기까지. 괜찮아? 네. 조금 이해가 되나? 네. 풀 수 있겠어? 왜냐면 우리가 요거 정리가 잘 돼야지, 어이구, 여기. 요 뒷부분에 이제 또 학교 시험 프리뷰를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풀어도 모르겠으면은 계속 물어봅니다. 활용은 진짜 어려워. 근데 1학년 1학기 때 잘 잡아놓으면 중학교에 활용할 때 편해져. 지금 잡아놓으면 중학교가 편해진다라고 생각하고 기운을 좀 냅시다. 화이팅! 화이팅!